안녕하세요. 김연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편집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편집성, 여러분 안에 있는 편집적인 부분들이 보이나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 안에도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갈등, 그리고 위협,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때는 이제 이 편집이 발동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분노에 차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대하진 않았을까 하는 의심과 피해의식에 휩싸이기도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편집성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편집에 대한 이해를 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즉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어렵죠.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또는 때때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또는 때때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당황스럽기도 하죠. 근데 오늘 설명할 이 유형들은 특별히 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뒤로 물러나 있는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부부관계 때문에 오셨어요. 보통은 부부관계에서 성격이 부딪힌다, 또는 의견이 너무 다르다, 또는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의뢰가 돼요. 그런데 그분은 조금 특이했죠. 싸우는 것도 없어요. 또 갈등도 없어요. 또 무슨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힘든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기 남편은 그냥 혼자 산대요. 혼자. 어떻게 혼자 사느냐. 관심이 없대요. 사람에게. 네. 뭐라 그럴까? 아내와 함께 정서적인 관계를 잘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을 해도 함께 정서적으로 교류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일로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응?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응? 그렇게 딴짓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너희 남편처럼 응? 착실한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착하고 원만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들과 대화도 잘 하지 않고요. 아내와도 대화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거나 혼자 컴퓨터로 뭘 하고 있거나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남편에게 뭘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다 그렇다는 거죠. 너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그래서 미치겠다는 그런 아내가 왔어요. 실은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싸움이 안 되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화를 내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서적인 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 유형이 있어요. 또 이런 애들이 있죠. 집에서 형제들끼리 별로 이야기도 없고 또 혼자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우리 공부 잘한다 그렇게 하고 근심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제에게도 관심이 없고 부모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기 할 일 자기가 꼬박꼬박 하면서 살아가는데 학교에서도 친구가 별로 없고 뭐 그런 아이들. 좋은 이제 적응적인 수준이 그렇고요. 실제로 부적응적이면 이렇죠. 은둔형 외톨이.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관계에 등한시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또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냐.
학교 가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물론 갈등이 있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별 갈등이 없는데 학교 가기가 힘들다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즉 이 유형들은 사람들과 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버겁고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열성 성격이라고 불러요. 분열성 성격이라고 불러요. 비슷한 유형으로는 회피성 성격과 분열형 성격이 있죠. 오늘은 그냥 분열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말 관계가 어렵고 지나치게 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 상대에게 왜 그러느냐, 나 이래서 참 화가 난다, 당신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힘들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볼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뭐 이렇게 흉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뭐 내가 일기를 쓰면서 뭐 나쁜 사람이다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그걸 공상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고 막 뭘 하겠죠. 마음속에서 환상 속에서 즉 이 분열성이라는 이야기는 현실적이기보다는 좀 더 환상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처리를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런 유형들이 여러분의 자녀이거나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거나 혹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유형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유형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외딴섬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TV에 나오는 자연인,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은 이런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아무나 산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지는 않아요. 그게 자기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즉, 이 사람들은 관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왜 힘들까요? 여러분, 왜 관계가 힘들까요? 왕따를 당했다. 얘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뭔가를 위해를 당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대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힘들고요. 고도의 심리적인 어떤 스킬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런 심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또는 형제 부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익혀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때제때 이런 적절한 말을 하고 또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절하게 해내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인 기능이에요. 이런 성숙된 기능이 장착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정서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켜켜이 쌓인 정서적인 경험들은 내 내면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익히게 하죠. 예를 들자면 좀 단순하지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해야 되는데 단어를 1000개를 알고 영어를 하는 사람과 10,000개를 알고 영어를 하는 사람의 어휘도 다르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다르겠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초기 관계에서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가 심각하게 말이 없다. 그러면 이미 손상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은 부모와 부모 사이에 있는 어떤 대화들, 사랑의 대화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의 대화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여러 색깔의 감정들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어떤 경험이 돼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 말이 없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경험 자체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엄마가 말이 없다. 우리 엄마는 별로 표현하지도 않고 말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엄마 아빠가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별로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도 둘 중에 한 사람과 상호작용이 별로 없겠죠. 근데 그쪽이 엄마 쪽이라면 더욱 심각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날 때 서로 감정의 교류, 감정으로 서로 만나는 것들이 좀 약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엄마의 사랑, 엄마의 안정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표현, 엄마가 진짜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를 사랑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로 받지 못하게 되냐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시도해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은 수없이 무엇인가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망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점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은 받으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고립되기로 결정한 성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격들은 상당히 유아 초기부터 고립되기 시작해요. 이들이 쓰고 있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뭐라고 하냐면 철수한다,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회피, 격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은 부딪히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달아나는데 그 달아나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장이 터진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달아나기 시작하면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게 점점 관계를 하면서 관계의 능력이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관계에서 조금 실패하면 이렇게 속히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관계가 안 되는 유형으로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얌전한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창의력이 있어요. 왜? 혼자만의 세계에서 환상이나 공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서 자기를 마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가 있고 또 굉장히 내면적으로는 관찰자예요. 돌아가는 세계를 예민하게 관찰해요. 물론 뛰어들지는 않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성격 유형 중에 되게 창의적인 뛰어난 예술가, 학자, 천재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이런 유형이라고 해요. 프로이트,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이런 유형이라고 보는 거죠. 이들은 어쩌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려면 이게 소음이 차단되고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어떤 반응들, 그런 것에 대해서 차단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이 높고요. 또 나름대로 이 예민한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뛰어난 어떤 예민성, 창의력들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부적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 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친구도 안 사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도 잘 안 다니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고립된 자기로 있으면서 자기가 부딪혀서 뭔가 훼손당하고 어딘가가 마모되는 것, 자기가 뭔가 상처 입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나는 재미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면 내가 이상하다고 할 거야. 다 나를 정말 이상하고 괴팍한 인간이라고 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거나 가지면 분명히 나는 실망할 거다. 저 사람도 실망하고 나도 실패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과 관계는 안 하겠다. 너무 힘들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왕따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내가 이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걸 하면서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혹시 고립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사람과 관계를 하기 싫은가요?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밥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계속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분열적인 사람들, 분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두세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열성적인 사람들이 뭐 사람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 되라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진짜 모든 관계를 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도요. 심리적 힘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고갈 상태, 번아웃 되는 상태로 빨리 빠져들어가서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정서를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향상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쩌면 과도하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신이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유형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